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 내 남편이 바람을 폈을 때, 내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상간남 또는 상간녀를 응징할 수 있는 소송이 바로 상간소송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바람핀 사람, 외도한 사람이 오히려 내게 소송을 한다. 엄청 열받지 않을까요? 바람핀 사람, 외도한 사람, 즉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반대로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진행하는 첫 번째, 이 경우는 원고가 배우자의 불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법 녹음, 불법 위치 추적이죠. 원고 배우자가 타는 차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거나 배우자의 휴대폰에 스파이 앱을 설치해서 불법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를 녹음하거나 하면 형사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가 의심돼서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녹음 장치를 안 보이는 곳에 딱 이렇게 설치해뒀어요. 그랬더니 차량 안에서 이제 상간녀가 원고 남편을 막 자기라고 하면서 상간녀는 원고 남편을 뭐 사랑하기 때문에 막 장구시고 우리가 단지 뭐 X만 하는 그런 애인 사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원고 남편 되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잔 적이 있다. 그걸 말을 하지 않고 속인 거. 이거 너무 괘씸하다. 이런 취지의 막 대화 내용이 있고 차량 안에서 원고 남편과 상간녀가 성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대화하는 내용이 녹음된 것이고 이를 상간녀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거죠. 그랬더니 상간녀가 너 당신이 이제 불법 녹음한 걸로 나도 오히려 고통을 받았으니까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니까 상간소송 나 반소 맞소송으로 위자료 청구하겠다. 했어서 위자료 청구를 했어요. 이제 참고로 이 반소는 그러니까 원고가 제기한 소송 절차를 이용해서 반대로 피고가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한다고 해서 뭐 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간 소송이 이제 본소가 되고 불법 녹음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반소가 된 사건인데 반소의 원고가 바로 상간녀가 된 거죠.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자, 먼저 본서부터 볼게요. 이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요거부터 보면 상간녀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고 부정행위 했으니까 위자료 3천 지급하라고 판결했죠. 민사로 상간소송을 하는 경우 3천만 원 판결이 잘 나오진 않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반소, 이제 불법 녹음에 대한 위자료 청구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 부분도 법원은 원고는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남편하고 상간녀 피고 사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래서 피고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인해서 피고 상간녀도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위자료 50만 원 지급하라. 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금액이 상간소송 위자료에 비해서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불법 녹음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이제 바람핀 사람, 외도한 사람, 즉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이제 반대로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하는 이 두 번째 경우는 원고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상간자를 찾아가서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상간자에게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상간자에 대한 분노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 심정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간자를 찾아가서 폭행하고 협박하는 거 이게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조심할 부분이고요. 어찌되었든 원고가 상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에 형사적으로 폭행죄, 협박죄 성립하는 게 당연하고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바람핀 사람, 외도한 사람 즉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반대로 원고가 돼서 소송을 하는 세 번째 경우는 원고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를 의도적으로 퍼뜨려서 명예훼손하거나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막 상간자를 모욕하는 행동, 말 이런 걸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 모욕죄 여기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원고가 상간자를 폭행하거나 명예훼손한 사건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원고가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고 이제 상간녀 피고가 있는 곳에 찾아갔어요. 피고가 이제 음식점에서 지인 2명하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원고가 피고를 보고 막
돌았겠죠. 정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피고의 머리에 를 들이붓고 거기 막 손님이 한 20명 정도 있는 가운데 막 큰 소리로 뭐 저녀는 남의 남편하고 막 바람난 상간녀다, 막 가정 파탄범이다, 막 이렇게 크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상간녀가 원고를 폭행죄로 형사고소했어요. 그리고 이제 원고가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니까 여기다 반소로 폭행하고 명예훼손했으니 위자료 줘, 이렇게 나온 사건입니다. 이 사건 본수에서 상간녀 위자료는 1,800만 원이 나왔고요.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고 명예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제 또 하나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거 원고가 완전 피고를 잘못 짚어가지고 상간남으로 생각해서 막 폭행하고 협박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막 피고 상간남이다 막 이렇게 허위사실 막 유포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원고는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가 원고 아내와 뭐 부정행위를 했다 이렇게 주장했고, 상간남은 반소로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 원고가 피고를 4번에 걸쳐 막 폭행 협박했고 동네 주민들에게 상간남이다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에요. 4번에 걸쳐 폭행한 내용을 보면 뭐 주먹으로 막 피고의 얼굴 부분을 뭐 때리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데 왼쪽 어깨로 뭐 이제 피고 오른쪽 어깨 뭐 이렇게 밀고, 아니면 뭐 지나가다가 이제 마주쳤는데 또 뭐 어깨 같은 걸로 막 밀고 이런 폭행을 했고, 또 이제 뭐 차 타고 가다가 근처였나 봐요. 아마 집이 피고가 딱 보이니까 정차한 후에 이제 이거 운전석 창문 내리고 내가 너 확 차로 밀어버린다 이렇게 협박도 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게 너무 부족하다.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졌어요. 반면에 원고가 피고를 폭행 협박한 거 이걸 인정해서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한 크게 두 가지 정도예요. 상간소송을 할 때 증거를 제대로 수집을 해서 해야 억울하게 패소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간남 상간녀 가서 정말 막 때리고 싶고 위협하고 싶고 막 상간남 상간녀 막 낙인 찍히게 하고 싶은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형사처벌하고 위자료 오히려 지급해야 될 수 있다. 위자료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내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불법 녹취 등 이런 불법적인 증거 수집은 안 돼요.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대부분 뭐 벌금으로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근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법정형에 벌금이 없어요. 벌금으로 끝나지 않고 형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가 되셨겠죠? 자, 상간자 응징하려다 되려 내가 처벌받고 돈까지 물어줘야 되는 이런 억울한 상황은 만들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 수집이나 자기가 수집한 증거의 위법 여부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 그럼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한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